보자. 오늘까지는 좀 그래도 할만해. 진짜 다음 주에 뭐 그 법 들어가면서 재판,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거기가 되게 좀 어려워서 오늘은 이 단원 다 빨리 끝내는 걸로 좀 목표로 합시다. 자, 읽고 넘어간다. 이거 외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74쪽 정치 과정이 있네.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거죠. 표출되는 이유, 원인이 표출 배경으로 나옵니다. 사회가 다원화됐다. 예전에는 뭐 관심 뭐 이런 거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다 경제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경제력이고 뭐 정치 권력이고 사회 문화적 위신이고 이랬는데 오늘날은 그게 다 달라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 다르다 그래. 지금은 교수님들은 약간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약간 명예가 좀 높잖아. 사회적 위신이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다 부자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벌 기업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치 권력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계급도 높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좀 따라봐야 된다. 그런 거를 다원화라고 합니다. 가치나 이익 같은 게 다양해진 상태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표출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그리고 밑에 정치 과정의 의미와 단계에서 두 번째 과정의 단계 별표 하나 쳐보세요. 이거 맨날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서 정치 주체 나올 거고 왼쪽에서 정치 단계별로 어떤 주체가 참가해가지고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온다 정도만 있는데요. 처음에 이익이 표출이잖아요. 이 단원 처음 시작할 때가 이익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익 표출이죠. 그 이익 표출되는 거를 누군가가 모아줄 거예요. 이익 집약입니다. 그게 어디 반영이 되면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 그리고 정책을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 이 결정하고 나서 이거를 집행을 할 거죠. 그리고 집행된 거를 평가를 할 겁니다. 정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 거야. 이거를 반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익으로 묻고 여기 아직 정책이 반영되기 전이고 이익 표출된 게 뭉쳐지는 단계고 여기서는 정책과 관련돼서 결정을 처음에 내리고 그거를 실제로 집행을 하고 그거를 보시 정책 과정에 대한 정책 평가 그거를 평가를 하고 다시 그 정책 평가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이익이 뭐 제대로 반영됐다 안 됐다 다시 이 의견이 나오겠지 그게 다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 이걸 뭐라고 한다? 정치 과정이라고 하죠. 정치 과정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거 5개는 외워야 돼. 10초 외워라. 이 과정. 안 어렵잖아. 10초. 좋아. 오씨, 좀 빠른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정치 과정 처음에 이익 표출 그 다음에 이익 집약 그 다음에 정치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해야지. 결정됐으니까 그거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를 완료라는 거죠. 좋아요. 이 표출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이익관계 요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는 걸 말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 이 이익 표출 아직 안 배웠는데 오른쪽에 나오는데 뭐 개인, 이익 집단, 정당, 언론, 국회, 정부, 국민 뭐 이런 거 나오죠. 이 주체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야 돼. 누구예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오른쪽에 나옵니다. 다양한 정치 주체가 오른쪽에 나오죠. 그 75페이지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더 봅니다. 같이.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익 표출 개인, 집단 등 뭐 이런 애들이 이해관계 요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는 거 그거를 모을 건데 누가 모으냐면 정당과 언론이 모을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나 주장을 몇 개의 대안으로 수렴하면서 여론 형성이 되면 그거를 국회, 정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국회에서 뭐 법 만드는 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하자 해가지고 국무회의 같은 걸 할 거거든. 그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행정부에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거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국민들이 뭐 이런 정책 어떤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 정책 평가.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투표 결과로 드러날 거예요. 뭐 이쪽 정당이 일을 잘했다. 집권 정당이 일을 잘해. 다음 투표에서 얘네가 표를 더 많이 얻겠지. 이런 게 다 평가 과정이야. 못했으면 표를 적게 받을 거고 다른 쪽 정당이 표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환율은 되돌아가는 걸 말해요. 뜻 자체가. 그 환자가 고리 환자 뭐 이런 거. 복귀하다, 되돌아가다, 기하하다 되고 환자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걸 말하고, 정치 과정의 기능 중요성 밑에 이건 쭉 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건 시험 문제도 뭐 나올 것도 아니고 잘 틀리지도 않고. 정치 과정 기능 빨간색 끈 거 본다. 사회 문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면은 모아서 그다음에 회의를 해서 실제로 집행하고 다시 이제 평가까지 하고 이러면은 사회 갈등이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나올 때보다는 좀 더 스무스하게 조정이 되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것보다는 거치는 게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뭐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정치 과정의 기능입니다. 시민과 국가기관의 역할을 봅시다. 국가기관이 뭐 정부, 국회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법부도 여기 포함됩니다. 사실은 정치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역할, 시민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표출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얼토당토 아는 거, 뭐 임금 100배로 늘려주세요. 이런 거 국가에 얘기할 수 없잖아. 국가기관은 뭐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잘 반영해야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뭐 노동자들은 맨날 있잖아.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거든. 임금 상승. 그러면은 뭐 기업가들은 너무 올리면은 우리가 임금을 많이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임금을 많이 줘야 되면 여기는 이제 개인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활동하기 힘들겠지. 그러면 최저임금 막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얘네 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한쪽 편만 들어주고 한쪽 편만 들어주고 하면은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양쪽을 잘 조절을 하는. 그래서 뭐 이런 각계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최저임금 정할 때도 매번 이렇게 막 30명 대표 뽑아서 막 다 논의한 결과 최저임금 발표하거든.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오른쪽 정치 주체, 정치 가정에 행사하는 주체를 얘기해. 어떤 행위 집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밑에 국가기관 저거랑 조그맣게 정리해놓자. 국가기관에 정부랑 의회랑 법원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이 아니야. 네. 나중 사람. 근데 국가기관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 이게 뭐인지 알죠? 네. 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저번에 했다. 기억나죠? 입법부는 뭐 하는 거? 법을 뭐 한다? 만드는. 좋아. 법을 입법하는 거. 행정부는 법을 뭐 한다? 집행하는 거. 실제로 얘가 만든 법을 이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대통령이 얘네들이. 법원은 법을 적용한다까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아닌 애들 중에서 이 정치권과 유일하게 연관된 애들이 있어. 그거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정당. 자,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이랑 다 어디서 나와? 정당이 나오잖아. 국민의힘 그렇지. 더불어민주당 그거 정당이다. 정당은 정치적인 그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람들끼리 모인.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진보 쪽이거든. 우리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줄 거야. 이런 맥락을 가진 이 집단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집단이죠. 이런 식의 정책을 반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애들이 보수 쪽이니까 모인 애들인 거지. 그런 정치적 그 의견을 집약하겠다, 반영하겠다는 애들이 모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는 뭐가 목적이냐면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이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획득.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이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이게 있을 유자는 알죠? 이게 있을 유자는 아니? 어? 아니 뭐뭐에 유무할 때 있을 유자고 이게 있을 유자고 이게 없을 유자잖아. 없으면 이게 있을 유. 그래서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유무. 요거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은 정당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 얘네는 다른 애들은 뭐 이익 집단, 시민단체 이런 애들은 정권 획득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내 의사가 잘 반영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 권력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해가니? 근데 얘네들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 정당 안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 그 정당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해야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야. 정치 권력을. 그래야 이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약간 그 부자 감세라든가 뭐 상속세 폐지라든가 이렇게 조금 돈 있는 사람 기업들을 좀 케어해주는 식의 정책이 많이 반영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윤석열의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자기가 했던 공약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못 냈어. 그럼 뭐 해? 그 다음 대선에서는 요번 그 총선 때 그랬잖아. 요번 4월달에 총선했잖아. 근데 그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많이 권력을 많이 못 얻었죠. 의석수를 확보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시민단체는 공익주고. 이건 누구랑 공통점이냐면 이게 교집합이건 아니? 교집합? 교집합 한집합을 안 배웠니? 이게 A랑 B가 있잖아. A랑 B가 있다. 그러면 요 사이가 교집합이라고 그래. 아직 중1 때 안 배우느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를 합집합이라고 해. 요거 전체, 이거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해. 뭐 어떤 게 예를 들 수 있지? 여기가 뭐 네발 동물.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사례가 둘이 겹치는 거. 미성년자.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중학생, 고등학생. 얘네 둘이 공통점은 학생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미성년자. 이게 18세 성인이 안 됐다. 여기는 중학교에 다닌다. 이거는 중학생만 해당되겠지. 여기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고등학생만 해당되겠지. 중고등학교에 다닌다는 학집합이고, 학생이라는 건 교집합이고. 이게 둘 다 공통점인 거. 뭐 이렇게 얘가 좀 접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과, 과일. 과일 안에는 사과가 들어가지. 이렇게 사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과일 범위 안에 사과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과는 과일에 속하는 거지. 그러면 둘이 교집합을 구하잖아. 그럼 둘이 겹치는 것만 들어가거든. 사과만 들어가. 둘이 합집합을 하잖아. 그러면 사과랑 과일이랑 둘 다 합집합이 이렇게 둘 다 하나라도 들어가는 걸 고르는 거야. 이거는 and고 이거는 or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합집합은 과일이고 뭐 이런 느낌이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써요.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그냥 아직 안 배웠으면 이 개념을 하지 말자. 그냥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정당과의 공통점이라고 써요. 정당과의 공통점. 그러면 얘네 둘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익 집단은 이익 집단은 공익을 추구 안 하겠지. 이익 집단. 얘는 사익 추구가 공통점입니다. 얘는 사익 추구가 차이점입니다. 얘네 둘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왜 공익을 추구하냐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정책 같은 걸 입안해야 되거든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이 뭐예요?
사적인 이익, 여기는 공적인 이익. 내 개인의 이익, 여기는 이익을 위한 집단이란 말이야. 뭐 철도 노조, 뭐 의사협회 이런 말. 그러니까 의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철도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 거거든. 여기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지, 우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차이점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랑 이익 집단은 둘 다 정치적 책임이 없겠지. 여기는 정권 획득하고 관련된 애들. 자, 75페이지에 자료 5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별표 하나 치세요. 자주 비교돼서 나옵니다. 자주 비교돼서. 정당은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이고,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 뭐 아까 말했듯이 철도, 노조, 의사협회 이런 거, 자기 집단의 이익이 목적이고, 시민단체는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공익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정당도 공익 추구라는 거를 기억해라. 정당도 공익 추구입니다. 자, 관심 분야는 사회 분야, 모든 분야, 뭐 이런 거는 뭐 안 나오고, 사회 모든 분야, 시민단체 모든 분야, 이익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 정치적 책임은 정당만 있죠.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없고.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빼고는 잘 안 나오긴 한데, 시민에서는 시민. 얘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 주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언론이 있다 정도만 아세요. 언론도 정치 주체다. 언론도 영향을 미치잖아. 아, 대중매체를 나눠줘봐. 대중매체. 대중매체랑 관련된 정치 주체가 언론이에요. 언론. 대중매체가 어떻게 대중매체죠? TV, 신문, TV, 신문, 라디오, 방송 이런 거, 영상, 그 뉴미디어 했지 저번에. 뉴미디어 말고 전통적 매체, 뉴미디어도 포함해서 대중매체랑 관련된 게 언론입니다. 내용 한 편 보고 가자. 자, 시민부터 가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 주체다. 얘네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가하는데, 요 시민의 요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이익 집단, 뭐 시민단체, 정당까지 다 시민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 참여,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등에 가입해서 참여한다. 집회에 참여한다. 집회 뭐 시위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 누구누구의 뭐 하라, 누구 퇴진하라, 뭐 누구 뭐 살인하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다른 정당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집회나 시위 같은 거 참여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투구하거나 SNS에 주장을 게시하거나 이런 게 다 정치 참여 활동입니다. 밑에 정당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야. 역할은 여론 형성, 정책, 선거의 후보자 추천, 정치적 이상 실현 같은 게 있고, 밑에 이익 집단은 사익 실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익 집단. 그리고 뭐 대한의사협회나 노동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노조가 노동조합 쪽인 말이야. 많이 들어봤죠. 뭐 철도 노조 이런 거.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것만 위주거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 제시.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엮이는 뭐 사회 전체 이익과 충돌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니까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거.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이 목적이다. 환경연합, 참여연대 이런 거. 그리고 시민단체는 감시와 지원이라고 안 나있네. 감시 비판 기능 이런 걸 한다. 지원 기능도 있어요. 다른 데는 감시 지원 기능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잘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잘 못하면 뭐라 하는 거죠? 잘하면 응원하는 거죠. 지원 기능이라는 거. 감시 지원 기능을 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표준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고,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 정치 주체의 활동, 감시, 비판 이런 거 하겠죠. 자, 오른쪽 자료 2번 가가지고, 왼쪽 자료 2번 가가지고 한 번만 보자. 주체를. 이익 표출은 개인이나 이익 집단들이 이익 표출할 겁니다. 여기 뭐 개인의 시민이라고 해도 돼요. 맞는 말이고, 이익을 지향하는 거는
정당하고 언론이 이익을 집약할 거야. 언론이 이 대중 의견을 가장 잘 취합하는 매체잖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정당은 이거 하는 게 일이죠. 이익을 집약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당의 일이잖아. 그리고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할 거예요. 정부 의회. 근데 법원은 법 적용이니까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원은 권력 정권이 있고 말이지 않아. 법원이. 얘네가 국가기관은 맞는데 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집회는 정부에서만 합니다. 행정부니까 당연히. 맞죠? 그리고 정책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겁니다. 요 이익 표출의 개인이나 정책 평가의 국민이나 다 시민으로 치환해도 돼요.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 정책,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국회, 정부, 법원. 요 자료 4번.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정부 기관 빼곤 답니다. 걔네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안을 제시하면 국회, 정부, 법원, 정부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 국민한테 다시 가면 이게 정책 요구해서 얘네들이 다시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문제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 3번, 4번, 3번, 4번, 5번, 9번, 11번 5개만 풀어보세요. 3번 풀지 말고 4번, 5번, 9번, 11번만 풀어보세요. 4번, 5번, 9번, 11번 4개만 푸세요. 답이 4번에 1번, 5번에 2번. 괜찮니? 넘어가서 9번에 2번. 9번에 2번. 9번 정식 몇 번 했니? 1번, 4번 헷갈리다. 4번 국회는 1번은 기본적인 정치 주체라고 했잖아. 아까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주체고. 4번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거 맞아요. 입법 기구였잖아 국회가. 2번이 틀렸는데 정당은 비공식적인 정책 참여 주체입니다. 정치 주체야. 비공식적이야.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 얘네들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고 정부, 의회, 법원. 근데 여기 후보를 배출하는 것 뿐이고 얘네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정당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참여 주체입니다.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건 국가기구밖에 없어요. 국가기구밖에. 얘네들이 전부 정당의 일부가 정당의 대표 중에 일부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거지. 얘네들 전체가 국가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이런 식의 방향을 지향하는 정치 단체야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정당. 그리고 생각보다 이 당원 되는 게 되게 쉬워요. 뭐 국민의당 당원 등록하려면 뭐 이렇게 그 등록하는 돈이 좀 막 그거는 다른데 그 등록금 내고 뭐 명부만 올려놓으면은 나도 국민의당 당원이 될 수가 있어. 이해가니?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 보기 좀 힘들겠지. 그리고 정당이 엄청 많아. 뭐 당원이 한 500명인가 그 기준만 넣으면은 그냥 다 정당이 될 수 있어. 군소 정당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인 국가기관이랑 거리가 멀어. 얘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긴 한데 정권 획득을 위한 목표로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시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랑 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걸로 불러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1번에 5번 11번에 3번만 보자. 정권 획득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만 해당되겠니? 정당만 해당돼. 정당만. 그래서 3번은 정당과 그 나머지 애들을 가리는 기준입니다. 정책 경정에 관한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 건 국회, 정부, 법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저 9번에 2번이 공식적으로가 틀린 거야. 맞죠? 좋아요. 그리고 15번에만 보자. 언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5번 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다. 누굴까?
그치 못하고 15번 79번에 15번. 거기서 언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건 누구야? 시민들입니다. 시민에 해당하는 선지로 나와요. 괜찮죠? 여기는 언론이니까 5번이 틀렸겠지. 그래서 괜찮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씨 3분 남았네. 굉장히 애매한데 요것만 미리 선거에 의의 나눠서 선거에 의의까지 하고 2분 만에. 자, 선거는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있지. 뽑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선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대표자. 자, 우리로 치면은 이 선거의 과정은 뭐 하는 거냐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에요. 주권 행사. 괜찮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입장에서는 대표자 선출하는 게 선거의 기능입니다. 대표자 선출되는 거. 그리고 위에도 화살표 이렇게 하고 밑에도 화살표를 하나 해요. 그러면 위로 화살표는 뭐냐면 우리가 대표자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역할이야. 그리고 대표자를 위에서 이렇게 누른 화살표는 뭐냐면 통제한다고 해요. 얘네가 우리가 뭐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들 뽑아놨잖아. 근데 하면 얘네들 약속한 대로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걸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행사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뽑으면 되겠지. 이게 제대로 수행을 못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공약 이행 정도 혹은 우리의 만족 정도를 표시를 하는 걸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제한다. 네 가지입니다. 선거의 기능은 이건 4개 다 외우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대표자 입장에서 대표자 선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표자가 통제되는 거지. 이렇게 위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 시민, 대표자 이렇게 4개 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선거의 기능 4가지. 대표자 선출, 정당성 위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정치 권력 통제하는 거. 이게 제대로 행사 안 하면 다음에 안 뽑아줘. 이게 통제잖아. 그리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4가지. 5분 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선거의 기능 4가지가 뭐라? 선거의 기능 4가지? 주권 네 처음에 우리 입장에서 뭐야? 시민들 입장에서 뭐야? 주권 주권 행사. 대표자 입장에서 그랬어요. 대표자 입장에서 선출. 우리가 대표자한테 뭘 준다? 정당성 돼요. 정당성 돼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안 뽑아줘 이건 뭐야? 통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통제였죠. 4가지 배워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뭐 위에 있는 거는 읽어봅시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죠. 선거. 좋은 얘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민주주의의 꽃에만 밑줄 쳐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선거입니다. 선거 같은 말이야. 민주주의의 꽃. 교육과정 내에서 이 선거에서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주제도의 꽃이라는 거.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 아까 선거의 기능 4가지 했고요. 민주선거 기본 원칙 이거 저번에 한 번 했지. 이것도 다 외워야 된다. 그 선거의 4가지 원칙입니다. 보, 평, 직, 비. 직접 선거는 뭐에 반대말? 간접 선거 반대말. 내가 직접 가서 투표하고 안 하고 그랬죠. 간접 선거는 누군가 내 대신 투표를 하는 게 간접 선거입니다. 비밀의 선거 반대말은? 비밀의 선거. 비밀이 공개 선거이죠. 공개 선거.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남한테 안 알리는 상태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고, 평등 선거와 보통 선거 이거 2개 헷갈리는 거지. 평등 선거는 어떤 걸 말하고 반대말이 뭐였어요? 불평등 선거고, 평등 선거 뜻은 뭐야? 한 표씩. 그치, 한 표씩. 1평, 한 표씩.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게 평등 선거고, 보통 선거는 반대말이 뭐야? 무슨 뜻이고? 제한 선거가 반대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에 참여하는 게 보통 선거입니다. 여성, 노약자, 어린이는 약간 나이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고, 어린이는 이제 성장하면 성인이 될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제한으로 안 쳐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이면 전부 다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선거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는 투표를 못하고 외국인은 투표를 못하고 여성은 투표를 못했다고. 근데 이제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선거야. 아까 외국인은 제한 선거보다 이게 제한 선거. 괜찮지? 자, 모평직비 4개 본다. 보통선거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이고 반대말 제한 선거. 이 불평등 선거를 이게 뭔 말이냐면 차등 선거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쉽게 외우는 거. 부평직비, 보평직비 하면 병직교. 보평직비. 내가 계속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귀에 좀 익어가지고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보평직비라고 해요. 보평직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평등 선거는 사실 차등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이 없어. 역사상으로. 보통 선거는 많이 제한 선거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서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차등 선거는 어떤 거에서 막 이런 식으로 가냐면 기업들이 주주총회 이런 걸 열거든요. 기업의 방향을 이렇게 내가 투자를 많이 할지 아니면 뭐 인원을 감축할지 아니면 뭐 사원을 더 뽑을지 이런 거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 같은 거 내릴 때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주주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 주주총회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회사 주식 지분 따라 발언권이 달라. 내가 과반수를 혼자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회의할 필요 없이 내가 혼자 이 회사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절반 이상 다 내 건데. 이해가? 이런 걸 차등 선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합의 없이만 행사하고 있지. 내가 노인들이 대통령 뽑을 때나 내가 대통령 뽑을 때나 다 한 표의 가치를 가진단 말이야. 이런 건 평등 선거라고. 자, 그리고 밑에 두 가지인데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위원회고 선거구 법정주의랑 선거 공영제가 자주 바꿔서 나와요.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거야. 선거구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한반도가 밑에 남한만 이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몇 개냐면 254개 선거구가 있어요. 맞지? 근데 이거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뽑는단 말이야. 인원수에 비례해서 뽑는데 만약에 서울 지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지고 선거구가 나오겠지. 근데 지역마다 어느 뭐 정당을 선호하고 뭐 경상도를 좀 지방일수록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요. 도시일수록 진보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경상도는 그냥 보수 지역의 선호도가 높으니까 엄청 선거구를 많이 쪼개놔고 그러면은 총 254명 지역구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데 254명 중에 100명이 여기서만 보수 정당 그 대표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가? 서울이 사람은 원래는 제일 많은데 여기는 혹시 뭐 영토가 작네 지역이 작네 이래가지고 몇 개만 한 3개만 쪼개놔. 크게 서울, 갑, 을, 경험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254명 중에 3명만 대표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선거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된 채로 한쪽의 의사가 과대대표돼서 투표가 이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 어느 지역을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뭐 갑 선거구, 을 선거구 이렇게 나누는 거는 법이 기준으로 법을 통해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를 잘라라. 이게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해요.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 자료 3번 때문입니다. 자료 3번 보면 게리맨더링 돼 있죠. 게리맨더링이 미국에서 대선할 때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대선을 하는데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주지사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모양을 잘랐어. 임의적으로. 여기는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잘게 쪼개가지고 대표가 많이 나오게 하고 여기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한 2-3개로만 잘라가지고 반대파는 사람이 좀 적게 나오려고 한 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표를 더 적게 얻었는데 더 많은 국회의원이 공화당에서 당선이 됐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잖아.
근데 마침 게리가 따른 요 선거국 모양을 보니까 그 셀리멘더라고 불의 유럽 신화 이런 데 나오는 불의 정령입니다. 불의 정령, 불의 요정 괴물, 불의 괴물 모양으로 요렇게 막 이렇게 여기가 다리가 같고 여기가 머리가 같고 여기가 불 붙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잘려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게리의 셀러멘더라고 해가지고 게리멘더 ing 붙여서 게리멘더 링이라고 해요. 이건 어디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선거국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기억하세요. 무슨 의미? 단어 중요하다 이거 단답형으로 나오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뭐라고? 게리멘더 링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용어. 그리고 이거는 이 시험 말고라도 쭉 하면서 한두 번쯤은 더 들어볼 수 있는 용어야.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인데 왜 용? 용 모양이잖아. 셀리멘더가 용이라니까 용. 셀리멘더가 그 불의 괴물, 불 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야. 자, 다시 80페이지 밑에 아까 게리멘더링이 어떤 주의랑 관련된 거? 선거구? 법정주의다, 법정주의. 이거랑 뭘 구별해야 되냐면 선거 공영제랑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선거구 법정주의에는 구역이라고 써놓고 1번 선거구 법정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 1번 선거구 법정주의 여기다가 구역이라고 써놓고 2번 선거구 공영제 여기는 비용이라고 써놔요. 비용. 전혀 다른 문제겠죠. 전혀 다른 문제. 근데 공영제가 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거든. 뭘 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선거 비용을 내준다는 거야. 근데 왠지 위에도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는 게 뭐 공적으로 뭔가 정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공영제 뜻은 공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시험에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공영제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선거공영제가 비용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보잖아. 용어만 보잖아. 그러면 선거구를 법적으로 정하는 것도 뭐 공적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거공영제의 선지로 뭐 이런 걸 내고 틀렸다고 오답선지로 낼 거예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두 개 꼬아서 나와.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보더라도 단체죠. 선거관리위원회니까 그거는 단체잖아. 그래서 이건 안 헷갈리는데 얘네 둘이는 꼬아서 내면은 개념을 이거는 비용이구나 이건 구역이구나 이걸 확실히 안 해놓으면은 둘이 헷갈려서 틀린다고. 오케이? 선거공영제는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을 관리한다는 거에 국가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3번에 나오는 그 단체에서 선거공영제 같은 거를 운영할 겁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누가 관리해요? 법이 관리해요. 법이 법정주의잖아. 목적은 선거운동의 뭐 과열 방지, 돈 막 너무 돈 뿌리고 막 이런 거 이거 한도도 좀 정해놨거든. 돈 쓸 수 있는 한도 같은 것도. 그래서 돈 너무 많이 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참가 못할 수 있잖아. 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돈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 비용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리고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 유예이죠. 돈 없는 사람도 선거할 수 있게. 선거가 이렇게 유세하고 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 이게 사람들 다 고용해가지고 기호 1번만 노래 틀고 하잖아. 그거 하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돈 없는 사람도 선거 나가가지고 그런 거 유세 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국가기관이고요. 중립적인 재선 투표 및 개표 관리, 후보자 등록 접수,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투표 참여 후보 이런 거 선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별게 없고 다음 페이지 2번, 3번 2번, 3번, 4번, 9번 2번, 3번, 4번, 5번
풀었어요. 봅시다. 2번에 2번 몇 번이요? 82쪽에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이었나? 네. 4번에 4번 9번에 5번 틀린 거 2번 틀렸어. 2번, 4번, 9번. 2번 자 선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2번이 왜 틀렸을까? 2번이 틀렸거든. 1번이 틀렸다는 거죠. 1번 대표적 통제하는 수단이잖아. 1번에 있니? 네. 아까 그 네 가지 기능 다 외워라.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뭐예요? 아, 네 가지 기능, 선거의 네 가지 기능. 우리는 주권 행사, 대표자 선출, 그 다음에 정당성 부여, 권력 통제 네 가지였잖아. 그거 네 가지지. 2번을 왜 틀렸어? 2번을 다르게 바꿔보세요. 선거하는 거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간접 민주주의지, 그렇지. 간접 민주주의 요소 자체가 간접 민주주의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대의 민주정치잖아. 의사를 대신해서 또는 의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게 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 건가요? 걔네들한테 정치를 대신하지 않으니까 대의 민주정치입니다. 다른 말로 간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를 싫어하는 수단입니다. 3번 틀렸니? 아니, 3번. 4번 선거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표자가 다음 선거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지지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네.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 쫓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 권력 통제지. 권력 통제. 정치 권력을 통제한다지. 잘해야 다음 선거에서도 득표를 받을 거 아니야. 네. 잘 못하면 쫓겨나니까 아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게 되겠지. 함부로 막 독재 같은 거 못 할 거 아니야. 쫓겨나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 통제가 맞고요. 9번은 자 국가기관에서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지방자치에서 선거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 무슨 제도입니까? 그 용어는 뭐예요? 선거 공명제가 비용 문제였다. 기억해라. 이 국가기관이 아까 누구랬어? 미국. 선관위. 이거 요약해서 선관위라고도 부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뉴스에서 선관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닌가? 처음 듣니? 네. 우리 때는 그 유튜브가 없었단 말이야.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항상 TV를 틀어놔. 뉴스 같은 게 그냥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TV 같은 게 집에 잘 없어서 이런 용어를 좀 접하기가 힘들죠. 자주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신문 같은 거 보면 가끔씩 나와. 선관위에서 이번 뭐 선거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선거관리위원회를 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관리하고 지방자치 단계에서 뭐 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니은은 뭐니? 니은? 게리맨더링 방지하는 건 뭐랑 관련되겠어? 게리맨더링 방지. 게리맨더링은 뭐와 관련된 개념이었어 아까? 어떤 주의?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놓는 거. 그러면은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거는 선거구 법정주의의 역할이지 선거 공영제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으로 제한하겠지,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11번 봅시다. 11번 이 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 어디야?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야.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로 적절하다는 거.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맞을까? 후보자 등록 이거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라고 안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답이 뭐다? 답이 뭔데? 답이랑 똑같아요. 어? 이번에 무조건 맞췄어요. 답 몇 번 했냐? 1번. 3번이야 3번. 아, 법률을 제정하는 건 누구지? 그 국회가 하겠죠. 국회가 이 법 기구잖아.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선거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답이 옳은 거 다 외웠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3번이 확실히 틀렸잖아. 법률이 정하잖아요. 법률을 누가 정해? 국회가 정하겠죠. 그리고 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률 제정, 선거구 법정주의와 관련된 거잖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했지 선거 공명제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는 거고 선거구 법정주의는 법이 정한다. 법이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요. 이해 가요? 네. 그래서 한 번이 틀린 거. 맨날 시험 내는 문제예요. 이런 느낌으로 내는 게 선거 공명제랑 선거 법정주의랑 둘이 바꿔가지고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비용이고 얘는 구역이다. 이렇게 개념만 확실히 해놓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거든요. 7번만 보고 가죠. 제15번 봅니다. 과거 영국에서 특정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에 상표를 행사하고 졸업한 대학교에 설정된 선거구에서 또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 무슨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평등선거.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게 평등선거였죠. 한 표. 맞죠? 저희가 다 알려주세요. 몇 번? 1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7번에 8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괜찮니? 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방자치. 아까 선거 말하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뭐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은 중앙정부 중앙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중앙정부 중앙의회 말고 지방의회 지방정부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 뽑는 거를 전부 다 선거라고 해요. 아까는 뭐 좀 중앙정부 중앙 여기와 관련된 거고 지금 이제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뽑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전에 요거부터 미리 좀 외워둬. 법령의 위계라고 쓰세요. 저 위에 아무데나 빈칸에다가 법령의 위계라고 쓰고 법령의 위계. 이것도 뭐 자주 하다 보면은 귀에 익을 거야. 헌법 명조규라고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지? 지금 처음 아니야? 네. 그럼 적으세요. 나눌 때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주세요. 헌법, 명조규. 헌법, 명조규. 두 번만 따라해봐. 영준아, 헌법, 명조규. 규. 헌법, 명조규. 헌법, 명조규. 좋아. 법령인데 다 법 이게 뭐가 이렇게 이거를 해야만 하도록 설정한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장 최상위 법령이 뭐냐면 헌법이 헌법. 그래서 이 헌법 정신에 맞게 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렇게 있는 거야. 헌법 제1조 1항 뭐예요? 주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헌법 제1조 1항이야.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네. 여기 뭐 보면 뭐 헌법 10조에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의 뭐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과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넓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냥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이 헌법 정신을 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보장하기가 힘들어서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게 법률입니다. 이건 어디서 만든다고?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에서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헌법은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제정하는 게 아니야. 헌법은 우리나라 건국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최초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헌법 규칙에 따라 국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무슨 헌법을 만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 1948년 7월 17일 날 최초 초대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7월 17일 날 만들어서 제헌절이고 그 이후에는 헌법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 뭐만 하냐면 개정만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요 범위는 아닙니다만 중3 때 똑같이 나오거든. 헌법을 국회가 뭐 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제정했다고 다 틀려. 헌법은 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 하나뿐인 법이고 이 하나뿐인 법에 너무 시대가 뒤떨어져서 안 맞으면은 가끔씩 개정만 해요. 개정하는 것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해야 돼. 재정이랑 개정은 차이가 없어요. 제정은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거를 법을 제정한다 그러고 입법하는 거 법을 고치는 거를 개정한다는 거지. 개선하고 개정하고 막 이렇게 고칠 계좌 있어서 이해가니? 네. 헌법은 그때 이제 1948년에 만들고 나서 개정만 하고 8차례 개정했거든요. 지금이 9차 개헌이야. 한 번도 만든 적은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까지는 이제 중3법입니다. 중3법인데 헌법재판소라는 기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관리만 해요. 관리.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뭐 법률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걸 판결을 해주고 헌법재판소 줄여서 헌재라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전담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정을 하는 건 아니야. 헌법재판소도 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법률이나 명령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전반적인 건 국회에서 맨날 만들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몇천 건씩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입법 절차 그러면 중3법이 시험법이 들어가요. 그건 중3 때 외워야 되고. 근데 행정부도 국가 업무를 처리할 때, 뭐 도로를 깔 때, 뭐 세금을 거둘 때, 뭐 군대를 징집할 때 거기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법률도 이거를 얘는 입법부니까 그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법률로 매번 만들기는 너무 양이 많잖아. 얘는 전문적이기도 하고 이거랑 얘네들이 모르는 일들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국방부에서 뭐 부대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를 입법부에서 그거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기에는 너무 세부적이고 양이 많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령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고 명령도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고 조례나 규칙도 법률 명령 같은 걸 위배하면 안 돼요. 여기로 올라갈수록 상위법이야. 이해가죠? 네. 그래서 정부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으로 만든 게 명령이라고 해요. 중앙정부에서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명령에도 급이 있거든. 가장 높은 명령이 대통령령이야.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지. 그 밑에 국무총리가 내리는 게 총리령이고 그 밑에 각 부장관들이 뭐 국방부 장관 명령을 내리거든. 그럼 그건 국방부령, 행안부령, 뭐 과기술부령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가니? 그게 행정부에서 하는 명령이다. 그리고 얘네는 중앙정부 중앙의회예요. 중앙정부 중앙의회고 얘네는 똑같은데 지방의회.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의회가 조금 더 정부보다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쳐요. 이렇게 이해가죠? 근데 여기는 중앙이고 여기는 지방의회, 지방정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이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 뭐 경기도의회 뭐 이런 개념이야. 거기서 만드는 경기도에서 적용되는 혹은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입법부 개념이죠. 지방의회 입법부 개념인데 여기서 만든 그 법령을 조례라고 해요. 우리 그 지역에 맞는 법령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지방 정부가 여기는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똑같이 명령을 내리듯이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안 어렵죠? 헌법, 명조, 균대 여기는 최고법이고 최고법령이고 중앙, 국회, 중앙정부, 지방의회,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의미와 의의 나와 있는데 쉬운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중간에 3번 지방자치제도 의의 돼 있는 거에서 지방자치제도 의의 따라고 하니 거기서 중간에 딱 별표에 나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 돼 있죠. 민주주의 학교도 같이 해주면
풀뿌리 민주주의랑 민주주의 학교. 자, 아까 민주주의의 꽃 뭐였어요? 민주주의의 꽃. 선거야, 선거.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와. 지방자치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학교, 이것도 지방자치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만 나와도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성인데 도 그리고 뭐 시, 특별자치시까지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건 좀 규모가 큰 거죠. 특별시는 뭐가 특별시입니까? 서울만 특별시예요. 서울만. 부산, 뭐 광주, 그다음에 뭐 대구, 뭐 이런 거, 인천 이런 거는 전부 다 광역시야. 광역시. 규모가 좀 큰 도시라고 하는 거지. 그까지는 전부 뭐냐면 광역자치단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 군, 구들은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하거든. 내용으로 똑같아요. 의결기관에 뭐 시도의회 있고 시, 군, 구의회 있고 집행기관에 시장, 도지사 있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지? 이 정도 돼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그리고 이건 중앙이든 지방이든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나눠 놓는 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나눠 놓는 거 뭐 때문에 나눠 놓는다고? 권력 분립 때문에 나눠 놓는다고. 권력 분립의 원리.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이 입법부랑 행정부가 나눠져 있듯이 지방에도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방입법부랑 지방행정부잖아요. 나눠져 있는 이유는 또 권력 분립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권력 분립 뜻이 뭐였어? 왜 나눠낸다 그랬어? 권력이 한 곳에만 그렇지. 거기가 그 독점이나 부패 뭐 이런 거 이루어지기 쉬워가지고 나눠서 서로를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방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읽어봐 먼저 여기 지방자치제도 성공 여건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 지역의 자치를 하는 거야.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우리 정부의 행정과 그 법률 같은 거 이런 조례요. 이거를 만드는 거에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이 지역의 자치가 좀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 정부가 좀 덜 컨트롤 해야 돼. 자치권을 많이 줘야 돼요. 너네들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의견을 좀 반영해주고 해야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 여기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봅니다. 지방의회 이것도 여기도 똑같고 법률 이거 국회 지방의회 다 똑같은데 이거 두 개를 의결기관이에요. 심의의결기관이라고 해요. 심의의결. 의결 뜻이 뭐냐? 의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하자. 그걸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죠. 의결기관.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 실제로 실행은 여기서 할 거죠. 이걸 집행기관이라고 해요. 의결 집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아요. 여기도 다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할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그렇고 지역구청장 이런 것도 다 직접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해.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데 뭘 제정한다고 나와 있니? 조례. 헌법 명조규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법률이 명령보다 상위법이듯이 여기도 조례가 규칙보다 위에 먼저 와요.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규칙을 제정하겠지. 자,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정책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에서는 집행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돈을 실제로 쓰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서 직접 돈을 쓰겠지. 정부랑 지방정부가 돈을 쓰겠지. 예산안이 필요한 건 어디겠어? 여기서 필요할 거란 말이야. 얘가 정책을 집행하려니까 얘는 그냥 사실 탁상로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자고 땅땅땅 하는 거잖아. 이거 실제로 실행하는데 돈이 막 들지 않아. 얘네는 그냥 시의원,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아 먹는 거는 따로 책정이 된다고. 그거 말고 실제로 뭔가 정책 집행할 때 돈을 드는 거는 여기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한다고 요청을 여기다 할 거야. 왜 이거를 돈 결정하는 권한까지 여기만 안 주냐면 여기서 돈 실제로 쓰는데 허락은 여기서 받거든. 나눠 놓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예산안 심의 결정해 주는 거
제출은 여기서 할 거거든.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올해 계획은 뭐 국군 몇 명 징집하고 뭐 훈련 어떤 거 실시하고 도로는 뭐 이 정도 깔고 뭐 고속도로 이 정도 낼 건데 그러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해 라고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국회가 이걸 승인해 줄 거야. 검토한 다음에. 이해가? 세금은 여기서 걷겠지. 정부가 걷는데 그 걷은 세금에 대한 검토랑 그 뭐랄까 결정은 허가는 국회에서 해줄 거라고. 이거 하다가 작년보다 뭐 계획은 줄었는데 왜 예산이 더 많이 신청해? 그럼 빠꾸도 시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 그러면 정부가 그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계획은 더 줄었지만 이 정도는 돈이 필요해. 다시 올리면 다시 허가해 주는 거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밑에 보면 지역 예산의 심의 의결. 심의는 검토한다는 얘기야. 심의는 검토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걸 심의한다는 거예요. 의결은 결정한다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는 거. 예산의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중앙정부도 똑같아요.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요청할 거야. 여기서 예산안을 오케이 의결해주고 심의 의결해주고 여기서 그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예산안 관련 기능도 국회의 굉장히 큰 업무 중 하나예요. 예산안 관련 업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데 실제로 오늘날에 어디에 역할이 좀 더 크겠니? 어디에 권한이 좀 더 크겠어? 오늘날에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요. 왜? 복지국가 개념이 대두되면서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뭔가 계속 많이 해줘야 되잖아. 복지국가라는 거는 너 그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려면은 행정부 역할이 커져야 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놨어요. 실제로는 이 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오늘날에는 제일 기능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국정감사라 그래요.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라고 하고 국정감사는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정해진 기간에 날짜를 까먹었는데 이 정해진 9월달에 본회의 할 때 의결하는가 이게 터는가 그래요. 하여튼 뭐 연말이든 뭐 정해진 기간이든 한때 딱 정해진 시기에 뭐 예산 이렇게 한다더니 제대로 집행이 됐어? 정책 이런 거 집행한다더니 그거 1년 계획 세운 거에 따르면 주정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된 거 맞아? 이거 비리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터는 걸 국정감사라고 해. 그리고 뭐 사건이 정치적 사건들이 항상 뭐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탄핵 뭐 이런 거 송출하면서 정치적 스캔들가 그냥 터져.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예요. 이거는 정해진 날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일 사건 벌어질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똑같아. 지방의회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는 거고 중앙에서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할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관리를 집행하겠죠.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겠죠. 여기서는 감독하고 감시하고 감사하고 여기서는 집행하고 이런 거 쭉. 이 단어들을 보고 예산안 심의 의결은 누가 해? 여기서 해. 예산안 심의 의결. 지방의회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심의 의결. 이쪽에서 할 거야. 지방의회에서 하겠지. 심의 의결. 예산안 집행은 여기서 하고 혹은 예산안 제출도 여기서 하겠지. 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문서를 내리면 여기서 오케이 이 정도로 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괜찮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해가 의견이잖아. 결정해 주는 거잖아. 예산안 제출.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어디서 한다? 1번에서 한다. 2번에서 한다. 국정감사. 2번에서 1번에서 하지. 1번. 얘네들 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거죠. 감사. 이해하죠? 요거는 집행할 거고 얘는 감사할 거고 여기는 예산안 제출할 거고 예산안 의결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조례는 어디서? 조례는 여기서. 규칙은 어디서? 규칙은 여기서. 이런 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문제 보고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를 고르는 게 시험 문제겠죠 당연히. 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이게 한 파트고, 그리고 밑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 방법인데 여기서도 한 파트 나올 거예요. 내용들이 조금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 이 국민으로 이름만 바꾸면은 지금 주민 소환, 주민 투표가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주민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만 바꾸면은 그냥 우리가 중앙 정부에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돼요. 국민 소환도 있고 국민 투표도 있어. 근데 지방 버전이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보자. 자, 지방 선거는 당연히 지역 대표 선출하는 거죠. 시의회 의원이나 혹은 시장, 군수 이런 거 뽑는 거, 이걸 지방 선거로 그러겠지. 그리고 지역 중요한 문제를 주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한다. 이걸 주민 투표라고 해. 자, 아까 너무너무 중요한 헌법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거나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거 바꿀 때 뭐 해야 되냐면 국민 전체가 전부 다 직접 투표를 해. 그걸 국민 투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2분의 1 이상이 참가를 해야 돼. 2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 정도 급 되려면 어느 급 되려고 해야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88년에 헌법 개정되고 나서 헌법 개정은 없어. 최근에 이 국민투표가 일어났던 거는 그리스가 아니라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적어놨니? 브렉시트? 처음 듣니? 네. 영국이 원래 EU의 회원국이었어요. EU는 유럽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럽끼리 다 뭉쳐가지고 얘네들 정책도 같이 하고 화폐도 같이 쓰거든. 원래 유로화라는 화폐를 지금 쓰고 있어.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분담금을 좀 많이 낸단 말이야. 영국이 야씨 그 그리스 이런 애들 막 못 살고 밑에 마케도니아 이런 애들 못 사는 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돼? 분담금을 많이 내야 돼? 해가지고 탈주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영국 빼고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EU 회원국이야. 근데 이거 탈출할 때 영국 전 국민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나가라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EU를 탈퇴한 거야. 이해가? 이 정도 규모 돼야 국민투표라고 한다고. 그거의 지역 버전이야. 주민투표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나는 진해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창원의 진해구야 지금은. 예전에는 진해가 시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 나한테 의견을 묻진 않던데, 그지? 이 정도 급 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당신은 주민투표를 안 하긴 했는데 진해가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됐거든. 마산이랑 창원이랑 진해가 합쳐져가지고 통합 창원시가 됐단 말이야. 이 정도 급 되면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 규모 같아. 근데 이때 당시는 주민투표를 하진 않았는데, 여튼 진해라는 데가 있어요. 진해라는 그 구가 있어요. 진해구입니다 지금은. 창원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원시 안에. 여튼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주민 소환은 누구를 소환하는 거냐면 공직자를 소환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부정 저질렀네? 내가 공약한 대로 그대로 안 했네?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주민투표거든요. 이런 것도 주민투표 대상이는데 대통령 쫓아내는 거 이런 거는 선거가 헌법 재판소에서 할 거고 여기 대표 시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정치를 못한다 그리고 독재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퇴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거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돼. 전체 주민에.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으면 이 시장이 쫓겨납니다. 이런 거 할 때 주민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쫓아낼 수 있게 이 사람을 이제 도마 위에 올리는 거. 그거를 주민투표라고 해. 아니 주민소환이라고 해. 주민소환. 주민소환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 따라오고 있니 지금? 네. 이거는 이제 국민투표도 똑같아. 국민투표를 지방으로 바꾼 버전이라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그리고 주민발의는 의견을 발의, 제출한다는 뜻이거든요. 발표 할 때 그 발자야. 내 의견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민발의라. 그리고 청원은 여기 청원에다가 밑줄 꺼가지고 문서로서 요청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청원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청구권이 재판 청구 이런 거 하잖아. 재판 청구권.
내가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청구권이거든. 근데 청구를 할 때 그거를 문서로서 내용을 요청하면은 그걸 청구원이라고 해요. 청구권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청구권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사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글로 적어가지고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를 청원이라고 한다고. 청원권이면서 청구권 중에 들어가요. 청원. 문서로 요청하는 거 청원이라고 해. 괜찮니? 네. 그래서 청원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을 주민이 문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문서로 요청하는.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참여 예산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가한다. 자, 예산 편성을 아까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지방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걸 요거 여기서 하겠지.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주고 여기서 편성하고. 근데 그 과정에 여기에 편성하고 혹은 뭐 결정하고 이 과정에 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주민 쓸데없는 거 왜 그 뭐 이런 거 있거든. 뭐 이 올해 예산을 다 안 쓰면은 내년에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번도 준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주민들이 보니까 혹시 왜 저 쓸데없는 거 돈 우리 세금 낭비하냐 해가지고 이거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거야. 요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 표에다가 그 별표 하나 쳐놔. 그 이 내용을 안에 내용을 읽고 이게 주민투표다, 주민발의다, 주민소환이다, 주민청원이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음, 85페이지에 3번. 자, 우리나라 시, 군은 광역자치단체야, 기초자치단체야? 광역 아니 기초자치단체죠. 광역시 이상이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예산을 심의야 집행이야? 집행이지. 집행. 단체장이잖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에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 하고 마칩시다. 와우.